저는 글로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소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약 3년 반 정도 쿠웨이트에 살다 왔는데요. 여러분께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쿠웨이트 아랍어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처음 배울 이 단어는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인데, 제가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답으로 와 알레이쿰 아살람 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아살람. 네, 저희도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외에도 안녕 이렇게 짧게도 인사를 하듯이 살람하고 마르하바는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헬렌 와사헬렌은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들이 보이시죠? 이 나라들은 아랍 22개국을 보여줍니다. 아랍 22개국이란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이 쿠웨이트도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랍 22개국 중 하나인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게 쿠웨이트 국기이고요. 쿠웨이트의 수도는 쿠웨이트 시티입니다. 언어는 앞서 설명했듯이 아랍어를 쓰고요. 이 아랍어와 함께 영어 또한 사용합니다. 한국어는 저희가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쓰거나 읽거나 할 때 모든 책과 단어들이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면적은 178만 2천 헥타르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쿠웨이트 땅을 5배 하면 우리나라 크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작죠? 자, 그 다음 인구수는 확실히 면적도 적다 보니 인구수도 적어요. 427만 571명으로 쿠웨이트 인구수를 12배 해야 우리나라 인구수가 된다는 거. 쿠웨이트는 사막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열대성 사막기후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막하면 여름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쿠웨이트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눌 수 있답니다. 여름철에는 최대 6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덥죠? 하지만 한국의 여름철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한국의 여름철은 조금 끈적끈적하고 습도가 높지만 쿠웨이트의 여름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 뜨겁다는 거. 그리고 겨울철은 우리나라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엄청 춥고 그렇진 않지만 가을이나 살짝 추운 정도의 날씨예요. 10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답니다. 이슬람이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는 요일의 시작이 다릅니다. 저희는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토, 일, 주말을 거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한 나라들은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 금, 주말을 거치고 일요일에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갑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신 알라에게 매일 5번씩 기도를 해요. 하루에. 그 5번의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라는 기도 방송이 울리는데요. 기도 소리를 엄청 크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엄청 큰 방송으로 이제 코란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살 때 이 소리가 되게 시끄럽고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듣다 보면 또 매력이 있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라는 알람 같은 아잔이 울립니다. 화폐 단위는 쿠웨이트 디나르라고 해서 KD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쿠웨이트 1KD는 한국의 3,900원입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요. 쿠웨이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쿠웨이트의 명절이라기보다는 이슬람 국가의 명절인데요.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합니다. 이슬람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과 조금 다른데요. 이슬람 달력에서 9번째 해당하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슬람교의 성서에 나온 예언자 무하마드가 계시를 듣고 무슬림들의 성서인 코란을 쓴 달이기에 한 해 중 가장 신성한 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고 술, 담배 등 성스럽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있어요. 이 라마단 동안의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알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의 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과 같이 음식을 나누며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사진 속에 보면 남자가 흰색 옷을,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죠. 디스타샤라고 부르는 거. 남성이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있죠. 그걸 부트라라고 하는데 그걸 고정하는 것이 아가레입니다.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나 먼지로부터 호흡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해왔다고 해요. 검정색 가운을 위에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슈트라고 하는 건데 결혼식이나 특별한 의식, 행사가 있을 때 디스타샤 위에 있는 가운이라서 평상시 복장으로는 디스타샤와 아갈, 구트라 정도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쿠웨이트 여성 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 두르는 스카프 같은 걸 히잡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는 스카프로서 머리와 어깨 부분의 철을 가리고 핀을 고정해서 착용을 해요. 그 다음으로 아바야는 이슬람권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입는 검은 망토 모양의 의상입니다. 얼굴, 손, 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기 위한 옷인데요. 쿠웨이트 여성들은 주로 히잡과 아바야만 착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랄 음식은 과일, 야채, 곡류 등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이슬람 종교의 율법 아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과 제품을 말해요. 이슬람 율법 아래에선 돼지고기와 술은 안 먹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음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크부스입니다. 잘 익은 국물에 조리된 쌀 위에 이제 양고기나 닭고기를 올려서 같이 먹는 음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후무스는 직접 불린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인데요. 이걸 보통 화덕에 구운 얇은 피자도처럼 생긴 빵 위에 샐러드를 얹고 그리고 지금 설명한 후무스를 같이 곁들여서 쌈을 싸먹듯이 먹는 음식인데 향신료의 냄새도 엄청 세고 이제 콩을 불린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아주 강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샤워르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화덕에서 구운 피자 도우처럼 생긴 빵 위에 샐러드를 얹고 소고기나 닭고기, 양고기를 엄청 큰 꼬치에다가 이렇게 불에 돌려가면서 익힙니다. 익은 부분을 얇게 썰어서 야채와 소스와 함께 넣어서 말아먹는 음식이에요. 이 양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양고기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쿠웨이트 관광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두바이몰일 거예요. 이 두바이몰 다음으로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 바로 에비니몰입니다. 쇼핑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매장도 정말 많고요. 음식점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처럼 작은 놀이기구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 볼링이나 당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함께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바다 사진이 보이시죠? 왜 쿠웨이트의 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쿠웨이트는 사실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맞닿아 있는데요. 다들 사막하면 바다를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웨이트는 바다가 있습니다. 나라의 끝과 끝을 찍을 때 나라가 작아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다도 엄청 금방 갈 수 있어서 학교 끝나고 바다 갈까? 하고 바다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헤나는 아랍 여성들이 이슬람보다 일찍 헤나를 사용했고요. 헤나 전통은 이슬람에 전달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나 자국이 짙을수록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치야자입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라마단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기력이 좀 쇠해져서 아주 단 대추를 먹으면서 당 충전과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간식으로도 많이 먹고요. 디저트로도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궁금증들과 이제 편견을 깨고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함께 해주실 민구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서진 선생님께서 부른 경민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글로링 활동을 하고 있고 26년째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낙타고기를
그 중동 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요. 낙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먹는 사람이 쿠웨이트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수입해서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낙타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거. 쿠웨이트 친구들은 뭐 하면서 놀아요? 이 에비뉴 몰에서 주로 이제 행아웃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주로 홈파티를 많이 해요. 집에 초청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을 해 먹거나 이제 파티를 많이 하거나,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도 자주 놀아요.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하고 마시멜로 녹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제 주로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어른들이 말하기를 뭐 히잡을 쓰고 중동 쪽에 살고 있는 그쪽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많다고 해요. 쿠웨이트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의 피해는 본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근데 이제 사는 데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테러리스트의 태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전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쿠웨이트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히잡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럼 히잡을 안 쓰면 혼나요?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엄청 보수적인 나라들이 있고 조금 개방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쿠웨이트는 그 중에 좀 개방적인 나라로서 이제 외국인들이 무조건 히잡을 안 쓴다고 해서 혼나진 않아요. 이슬람을 믿는 이제 가족들, 그것도 가족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슬람적인 신앙이 아주 두터운 이제 사람들이라면 이제 꼭 다 입고 다니고, 어린 아이들도 다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조금 개방적인 가족이나 이런 단체들은 이제 머리만 가리다든지 강도에 따라 입고 다니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믿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60도라면서요, 여름에? 석유가 많은 나라라서 에어컨을 18도로 365일 틀어놓습니다. 쿠웨이트에도 한국 방송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리랑 TV라고, 아리랑 TV는 아마 쿠웨이트 외에도 전 세계로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어떤 소셜미디어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K-팝이 또 붐이잖아요. 어딜 가든 이제는 한국을 경험하는 건 이제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한 배추 야자 초콜릿인데요. 지금부터 민구쌤과 함께 먹고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끈적하네요. 여기 안에 약간 아몬드 같은 게 씹혔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견과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맛에 묘하게 배추 맛이 네네네.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고 오거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을 때 힘들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먹어주면 힘이 난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함께 해낭 체험을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해나와 그리고 붓, 그리고 도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해나 끝을 잘라주셔야 돼요. 소량만 잘라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자르면 이게 액체같이 물감처럼 나오기 때문에 도안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저는 이 도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되셨나요? 20분 정도 건들지 않고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최대 2주까지 가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도안을 잘 선택하셔서 제일 예쁜 도안으로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이게 마지막 수업이면 저도 참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오해와 편견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더 많은 세계를 보고 더 많은 문화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민구쌤과 소지쌤이었습니다. 안녕.